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고기압과 저기압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표가 보통 냉각이 됐을 때 중심부에서 하강 기류가 생겨서 공기가 많아졌을 때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강 기류가 생겨서 공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퍼져나갈 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퍼져나간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기압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있던 구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도 소멸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날씨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날씨가 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기가 지표의 공기가 뜨거워져서 가열이 돼가지고요, 상승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여기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변부에서 이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게 되는데, 빨려 들어올 때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공기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름이 생성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구름에서 비라든지 아니면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보통 흐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어떤 그림을, 이미지를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시계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오른손을 이용해서 우리가 캐치하면 더 쉬운데,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요, 하강 기류를 엄지손가락으로 해주시고 내 손가락으로 감아주는 방향으로 공기가 뻗어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요, 엄지손가락으로 상승하는 기류를 만들고 내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생겨났을 때를 우리가 온대 저기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세력이 강합니까? 찬 공기의 세력이 강하여 또 어떤 공기를 밀어내게 되는 겁니까?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강하여 어떤 공기를 밀어내게 되는 겁니까? 찬 공기를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C자 모양의 전선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부터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기억이 나시면 좋을 텐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낼 때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이렇게 솟구치면서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랭전선 뒤쪽에서 무슨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어떤 비가 내립니까? 소나기성 비가 좁은 지역에 내리게 됩니다. 한편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스무스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걸쳐서요, 무슨 구름이 만들어집니까? 추문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비가 내린다면 어떤 비요?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대 저기압의 요 부분을 우리는 저기압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저기압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저기압의 중심은요, 만약에 우리나라 근처에서 발생이 됐다면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쪽으로 이동을 하냐면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끊임없이 사시사철 부는 바람이 있는데, 편서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요, 온대 저기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역 옆에서 발생을 했다면은 요 놈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위쪽에서 본 그림이 되겠고요. 요거를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면은요, 여기 포인트를 A라고 하고요, 여기 포인트를 한번 B라고 잡아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를 C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한랭전선 지역이니까 전선면을 이렇게 좀 가파르게 그릴 수 있고요. 여기 지역은요, 온난전선이니까 전선면을 스무스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는 건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치우쳐 올라가고요. 여기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게 되는 케이스가
수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는 아까 무슨 구름?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전선 뒤쪽에 소나기가 내리고요. 이쪽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식문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비, 이슬비가 내리게 된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면은요, 이쪽을 다시 보시면은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되고요. 여기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저기압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을 사자를 붙여서, 방위 표시죠. 사자를 붙여서 바람의 이름을 표시하는데 무슨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북서쪽에서 불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쪽에서는요, 우리가 북서풍이 분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자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어떤 바람이 붑니까? 남서쪽에서 불죠. 그렇죠? 남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가운데 지역은 남서풍이 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기압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또 그려보시면은 남동풍이 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바람 이름을 구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울 건데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옆에서 온대 저기압이 발생했는데 요놈이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쪽 날씨 세 가지 날씨를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상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다라고 하고 원래는 이것이 이렇게 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도 있죠.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날씨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처음에는요 요 온난전선 쪽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요. 공기는 차갑게 되고요. 위에는 식문형 구름이 생기는 그런 날씨, 좀 우중충한 날씨가 있다가 그리고 바람은 남동풍이 붑니다. 이런 날씨를 겪다가 우리가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러니까 즉 온난 전선을 통과하게 되면은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고 남서풍이 불며 바람 그 위에 그 구름도 없고 비도 안 내리고 그런 아주 맑은 날씨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랭전선이 우리를 통과하겠죠.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우리가 여기 오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갑자기 저군형 구름이 보이고 소나기가 내리고 공기는 차가워지며 북서풍이 분다까지 요 정도 쫙 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온대저기압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기억해 주시고, 기온은 어떤지, 바람은 어떤지,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하나만 더 보태자면은 기압을 얘기할 때 찬 공기가 있는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고요. 중간 지역은 기압이 조금 낮고요. 마지막 여기는 다시 기압이 높아집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렵지만 그냥 설명할게요. 만약에 지나간다면 기압이 높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또 기압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 내용 그림이랑 같이 정확하게 모든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